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한때 SNS를 뜨겁게 달군 한 항공사 복장 규정입니다. 여성 승객은 팔다리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항공사 사우디항공은 국적과 상관없이 자사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성 승객 지침을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이를 알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항에서 급히 옷을 사입거나 표를 환불한다고 합니다. 외국 여성에게조차 이런 규정을 내민다면 자국 여성에겐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까만 히잡을 쓴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에선 여성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스카프인 히잡을 착용해야 하죠. 히잡 외에도 각 나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얼굴 손발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망토 형식의 아바야와 눈 아래 부분을 가리는 스카프인 니캅도 둘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일부 국가에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것에 더해 눈 부분마저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를 강요하기도 하죠. 오늘 이슬람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페미 여성분들은 여성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여성의 권리를 찾겠노라 평등에 딱지를 붙인 노를 저어 여성 평등의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성으로 태어나면 까만 히잡을 6살 때부터 쓰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또 9살이 되면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에서는 파티를 해줍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몸가짐을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라는 인증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남자 보호자가 원하면 9살에도 여자아이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전의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매일 18세 미만의 37,000명의 여자아이들이 조언이라는 악습의 굴레에 결혼을 올립니다. 결혼하는 남성이 신부의 가정에 주는 지참금을 받기 위해 혹은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 대개 부모의 강요로 조언을 하는 어린 소녀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아이들은 당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18세가 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의 사망률은 60%까지 증가하고 15세 이전에 출산하는 여자아이들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20대 여성의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거리에서 히잡을 벗은 여성 혹은 방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린 10대의 소녀. 과연 그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들은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절반만 인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해 고소를 하면 남자 4명의 증인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거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매년 5,000명의 명예살인도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증인을 못 세우면 집안은 망신이고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뿐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 감옥에 갔다 와도 가해자인 남성은 영웅 대접을 받는 곳, 심지어 그들은 강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성을 감옥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할 때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지나가면 그 기도는 무효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히잡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마호멧이 전쟁에서 오랫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이슬람 동네의 여자들을 아무나 강간을 하다 그때 이슬람 병사의 아내는 히잡을 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간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잡이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강간을 해도 된다? 다시 말해 여성 강간이 허용 아닌 허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 여성의 인권입니다. 여혐은 있어도 남혐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이슬람 혐오는 있어도 기독교 혐오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수의 무리에 이슬람을 포함시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나 사실 이슬람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 지배사회는 그야말로 남성 중심의 논리로 그들만의 명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몸과 생명의 권리를 소유, 착취로 가정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예라 여깁니다. 이를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 감행합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회, 정치, 종교와 결합하여 여성들에게까지 주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경로는 여성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구속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회적인 폭력과 차별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올 때 종교를 변명 삼는 것과 함께 여성 또한 이 체제의 참여자이자 수행자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슬람 여성은 반드시 이슬람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일부 다투가 가능한 이슬람 남성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여성과도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과 결혼 다산으로 이슬람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의 아내와 딸인 여성들은 그야말로 남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악습에 21세기 현재 많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난민의 수용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 조혼, 히잡을 쓴 어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뭔가 닮아있지 않나요? 이렇듯 페미니즘은 애초에 인권,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 따위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싸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감을 넘어 변화로, 성평등으로 세상을 향하고자 오늘도 두문불출 열심히인 페미 여성분들, 전통적인 가정을 거부하고 가부장 제도를 철폐를 외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에는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진정 고통받고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